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눈길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이 대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로 여야의 대권 주자들,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 바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표정이 밝을 수가 없겠죠. 상대적으로 선거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만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의 표정은 그럼 어떨까요? 글쎄요. 그래 어두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두 사람은 이번 재보궐선거 승리가 역시 기쁘겠죠. 자, 여권 대선 주자들 이야기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해 모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예. 이낙연 전 대표, 이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면서 후보를 냈어요.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 속에서도 당원까지 바꾸면서 후보를 냈는데 결과는 지금 참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 입지를 유지는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뭐 본인이 이제 대권에 대한 꿈을 접지 않으시면 네. 계속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지율이 반등하기보다는 이제 정체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본인이 대표로 있을 때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도 했고 네. 또 선대위원장으로 직접 뛰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지율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네.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당내 입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책임론이 일어나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행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는요, 저희 책임이 크다, 제가 부족했다라는 심경을 밝혔고요. 이재명 지사는 당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아무래도 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무게감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여를 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지금 공공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는데 지금 41대 0이라는 아주 참혹한 스코어를 받아들었죠. 아까 제가 잠깐만 언급드리면 제가 사과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네. 우리 시민들에게는 사과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피해 호소인이라 불렀던 그 3명의 국회의원들을 처음에 진두지휘하게 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또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선거는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네. 반성도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결국 계속 누군가의 거짓말만 가지고 선거 마지막은 사실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밖에 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도 역시 그것과 함께 괴를 같이 했고요. 네.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결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목소리만 들리게 만들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내상을 좀 크게 입을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식적으로 선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사니까. 그래도 휴가 그런데 내고 부산 어쨌건 갔잖아요. 휴가를 내고 네. 부산도 가고 또 박은선 후보와 카페라떼도 같이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에 기여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본인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 중에 한 명인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향후에 이 당내 대권 주자로서 1강의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당 내부에서 친문 세력들도 이 지사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라고 하면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었죠. 그때 당시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세 맞습니다. 대세는 대개 유지된 일이었고
대선은 깨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명쾌하고 속이 탁 트이는 그런 사이다 발언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와 때, 상대와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태도, 가치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불안정이죠. 교수님,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대선 주자 1강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예.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엄청나게 지지율이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친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의 저 높은 지지율을 빨리 따라잡지 못한다면 제3의 인물을 찾아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별로 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사실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전통적 지지를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후보를 물색에 친문 지정이 지지하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 누가 나타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선이 지금 8월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럼 누군가 후보가 나와서 끌어올리는 과정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차선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친문진영 입장에서 위기감이 들 수 있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친문진영 입장에서는 책임감도 있고 일정 부분 또 만약에 대선에도 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 이재명 지사를 오히려 또 뭐 좋든 싫든 대선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판화를 튕겨보겠죠. 예컨대 새로운 후보를 누군가를 세워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그게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대권, 당권을 위해서면 아까 말씀하신 그 주판화를 튕긴다는 표현이 귀에 쏙 들어왔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야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 바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떻게 등판을 할지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또 다른 세력을 형성을 할지도 궁금하고요. 자, 무엇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질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국민의힘 이준석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은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은 1, 200억입니다. 선거 비용이. 네. 법정 선거 비용이. 그러면은 그때까지 예비 후보 기간을 개인적 자금으로 또는 후원금을 버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윤석열 총장도 재산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은 대선판에서 아까 말했듯이 1, 200억 들어가는 판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비용 때문이라도 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글쎄요. 뭐 들어오라는 소리를 저렇게 애둘러서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모르죠. 뭐 지금 뭐 돈 때문에 국민의힘을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을 끝으로 일단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내용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제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부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고통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